데카메론. 공원의 셀비어에 의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연인. 그다지 옛 일은 아니지만 피렌체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시모나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런 신분이긴 했지만 아주 예쁘고 마음씨가 부드러운 처녀였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양털을 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속에 사랑의 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만큼 메마른 감정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에 있어 사랑의 신이란 주인인 양털 상인 대신 집에 양털을 운반해 오고 있던 같은 신분의 파스퀴노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과 다정한 태도로 꽤 오래전부터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젊은이의 믿음직한 태도에 마음이 끌려 열렬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는데도 그 이상 조금도 진전되지 않아 몹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실이 다 감길 때마다 양털을 보내오는 사나이를 생각하고는 실을 짜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몇 번이나 쉬었는지 모릅니다. 한편 젊은이 쪽은 주인의 털실이 잘 짜지도록 자주 재촉하러 나타났는데 털실을 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시모나밖에 없는 것처럼 빈번히 그녀에게 재촉하러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 젊은이가 재촉하러 오면 처녀는 재촉하는 것을 기뻐했고 이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그는 전보다 훨씬 대담해지고 처녀도 본래의 부끄러움을 버려두른 즐거운 부부의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피차간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일이었기에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유혹하여 밀회를 거듭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사랑의 쾌락에 빠지고 있었고 사랑의 정열은 더욱더 뜨거워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스퀴노가 시모나에게 어느 작은 공원으로 놀러 가자면서 그곳에 가면 좀 더 마음 놓고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둘이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모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대답했고 어느 일요일 오후 그녀는 산갈로의 축제에 가고 싶다고 부친의 허락을 얻고 라지나라는 친구와 파스퀴노가 가르쳐준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파스퀴노가 친구와 함께 와 있었는데 그 사나이는 푸치노라는 이름이었으나 사람들로부터 스트람바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람바와 라지나 사이에는 곧 새로운 사랑의 유희가 시작되었고 파스퀴노와 시모나는 두 사람을 공원 한 구석에 내버려 둔 채 다른 구석으로 가서 자기들의 쾌락에 잠겼습니다. 파스퀴노와 시모나가 간 곳에는 넓고 깊숙한 셀비어 숲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뿌리 쪽에 앉아 오랫동안 서로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그 공원에서 쉬면서 먹으려고 생각했던 도시락 이야기가 나오자 파스퀴노는 셀비어 숲 쪽으로 몸을 굽혀 한 조각 잎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셀비어 잎은 음식을 먹은 뒤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빼내는데 안성맞춤이라고 말하면서 그 잎으로 이와 잇몸을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문지르면서 다시 아까의 그 도시락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야기를 시작한 순간 파스퀴노의 얼굴이 갑자기 새파래지더니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본 시모나는 놀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큰 소리로 스트람바와 라지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곧 달려와서 파스퀴노가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부어있고 거무스름한 반점이 얼굴과 몸에 생겨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스트람바가 이 나쁜 계집, 너 독을 먹였구나 라고 외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자 공원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온몸이 부어 죽어있는 젊은이를 바라봤고 스트람바가 울면서 내가 속여 독을 마시게 했지라고 시모나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시모나는 갑작스런 연인의 죽음이란 엄청난 사건에 어쩔 줄 모르며 넋을 잃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 사람들은 스트람바의 말대로 믿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던 그녀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끌려 시의 장관관저로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스트람바를 비롯하여 파스퀴노의 친구인 아티치아토와 말라제볼레가 달려와 그녀를 욕하며 강력히 재판을 요구했고 재판관은 곧 사실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그녀가 유죄가 될 행위를 저질렀는지 어쨌는지 말만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녀를 입회시켜 직접 시체와 현장을 보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그녀 입을 통해 설명시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스퀴노의 시체가 술통같이 부어오른 채
아직 눕혀져 있는 장소에 다른 사람들 몰래 그녀를 가게 했습니다. 물론 재판관도 동행했는데 시체를 한번 보고 아주 놀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스트람바와 아티치아토, 다른 파스퀴노의 친구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재판관 앞에서 그녀를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더 격렬히 비난하며 이 같은 범죄에는 화형 이외에는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의 상세한 내용을 잘 알게 하기 위해 셀비어 숲속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 파스퀴노가 한 것처럼 셀비어 잎을 하나 잡아 뜯어 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러나 연인을 갑자기 잃은 슬픔과 스트라바와 친구들이 부르짖는 화형의 공포감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처녀는 셀비어 잎으로 이를 문질렀기 때문에 파스퀴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놀라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죽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불타는 사랑과 한정된 인간의 목숨의 종말을 고할 수 있었고 그들은 같은 장소로 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한 저 세상에 가서도 이승에서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 그녀 뒤에 남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시모나의 영혼은 더욱 오래오래 행복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녀의 순결성은 스트람바나 아티치아토나 말라제볼레나 아마 그러한 천한 인간들의 악의로부터 벗어나 욕을 당하지 않고 그녀가 사랑하는 파스퀴노의 뒤를 따라 저 세상에서 영혼의 결합을 이룰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재판관이나 입회인들은 이 돌연한 사건에 아주 놀라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었으나 이윽고 재판관이 먼저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셀비어는 독이 있는 모양이다. 여태 셀비어에 독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이상한 일이군. 지금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이 셀비어들을 뿌리째 뽑아서 불태워 버리도록 하여라. 그래서 정원지기가 재판관의 면전에서 그 일에 착수해 커다란 풀뿌리들을 지상에 파낸 순간 불쌍한 두 연인이 죽은 원인이 명백해졌습니다. 그 셀비어의 커다란 숲 밑에서 놀랄 정도로 커다란 두꺼비가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두꺼비가 숨을 쉴 때마다 독이 뿜어져 나와 이 셀비어를 적셔버렸던 것입니다. 이 커다란 두꺼비에게 아무도 다가설 용기가 없었으므로 주위에 장작더미를 만들어 셀비어와 함께 불태워버렸고 이렇게 불행한 파스퀴노의 돌연한 죽음에 대한 조사는 끝났습니다. 파스퀴노의 창백하게 부은 시체는 같은 모양의 시모나의 시체와 함께 스트람바와 아티치아토, 구치오 인비라타민 말라제볼레에 의해 두 사람이 교구민으로 속해 있던 산파울로 사원에 묻혔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공원의 셀비어에 의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연인 이야기였습니다.